명칭이라고 무슨 인연이 있나. 30일, 30일, 30일 하여튼 그래가지고 30일 내 지부장까지 하고 뭐, 뭐 이제 직장은 졸업했고요. 뭐 덕분에 이제 목포시 또 신안군에서 뭐 이런저런 뭐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참고적으로 의원이 있고 위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의원은 사실 선출직입니다. 위원은 임명하는 거고. 그래서 명칭이 다르고 우리가 국회의원, 뭐 지방의원 이러잖아요. 의원은 선출직이다. 위원은 누군가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목포 상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이었죠. 조금 형식적이긴 한데 그래서 선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이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뭐 목포 시장님이나 또 신안 군수님, 목포 경찰서장 이분들이 이제 저를 임명을 해준 거고, 이제 그 아래에는 또 국내 학교에서 이제 취업 자문위원도 하고 또 현장 실습 자문위원도 하고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 명리학 정의, 명리학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명이라는 게 있고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운명이냐, 명운이냐, 어떤 게 맞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노래도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뭡니까? 남진의 미호도 다시 한번인가? 여기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뭐 운명의 장면인가? 그런데 하여튼 운명이냐 명운이냐는 통용해서 쓰는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왜 나왔냐?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이 학문이 어떻게 이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가? 명리학 전체로 이제 명리학 하니까 우리 여기 평강에다 가잖아요. 하당에 가면은 무슨 이렇게 트럭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 그 명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신점이라고 합니까? 무속인들 뭐 이렇게 뭐 신내려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뭐 주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명리학에 대해서 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명리학이라는 것은 학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개의 대학에 학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학문인데 그 점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학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실전 사주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기 센터하고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론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흥미를 끌만한 게 없겠나.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실전 사주를 한번 이렇게 실제 풀이를 뭐 이제 사주 통변이라 그러는데 사주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전 사주를 넣었어요. 원래는 이론이 1시간, 그 다음에 실전 사주하고 지른다기 1시간. 계획은 그렇습니다. 뭐 조금 빨리 끝날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전 사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실전 인물. 이제 뭐 저는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을 미리 생년을 출생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가서. 그래서 이제 2시간 강의인데 1시간 전반부는 이론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전사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 명리학 정의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좀 이제 평을 물어보니까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딱딱하다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말로는 강의를 잘해줬다, 강의를 잘했다고 말은 했는데 뭐 그런 평이 좀 있어서 이제 원래 이제 이 학문이라는 건 좀 딱딱한데 아 그래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네. 우리 호칭이 다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선생님은 혹시 좌우명이 있습니까? 좌우명이요? 네. 좌우명은 뭐 따로 뭐 예. 따로 이제 봉사를 한 30년 이상 봉사를 했죠. 네. 하루에 이제 실천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세 가지 실천을 하신다고요? 네, 하나는 이제 칭찬하는 거랑, 아, 칭찬해라. 그다음에 친절, 친절. 그다음에 봉사. 하루에 칭찬, 친절, 네, 봉사. 그래서 그 하루에 그래서 하나씩 그세 가지는 실천을 하고 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어요. 아, 칭찬, 친절, 봉사. 아, 굉장히 소박하죠. 아니 뭐 소박하다면 소박한데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이 칭찬, 뭐 칭찬하기 뭐 이런 그 운동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저 아까 명리학 공부하셨다는 우리 저 쌤, 저는 문예순. 문 선생님, 저 본인이 좋아하는 좌우명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책을. 좀 여러 가지 책 중에서도 보면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하늘의 운대로 맡겨가면서 사는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늘의 운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조금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느낀 게 하늘의 기운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놓쳐가지 않고 지천명 제 나이가 지금 지천명의 나이라 그러시요. 아직 거기까지 안 보이는데.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네. 5학년입니다. 네. 5학년이시고. 네, 5학년 영반. 여자분들은 나이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지천명 아니까. 젊어 보이니까 그러시나. 우리 앞에 선생님은 혹시 본인이 좋아하는 좌우명 있으세요? 딱히 좌우명은 없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어른을 만나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인사를 해라. 인사를.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기자는 나보다 어른이신 것 같다. 회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인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은 노력만 하면 다 돼요. 노력. 왜냐면 그 사람이 이 책을 냈을 때 그 책을 내기까지 위한 노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같이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가는데 나이 먹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어렸을 때 했던 사람보다 한 3배, 4배의 노력을 해야 이 수준에 다다를 것 같다. 뭔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앞선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보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걸 해내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동전 만드시네요.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식사하면서 잠깐 뵈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좀 밝다, 그리고 좀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면 그러나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길거든요. 평균 수명이. 예, 이론상으로는 남자는 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한 80 정도, 80 내외 되고 여자분들은 한 86, 7, 8 평균 수명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남자가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70대예요. 70대에 남자들이 제일 많이 죽는다. 그리고 여자들은 한 80대에 제일 많이 졸하게 되고. 예,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직 저 정도 나이만 한참 때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제가 정직원을 33년 하고 또 이제 뭐 감사하면서 감사는 계약직인데 2년 하고 35년 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뭐 이런저런 뭐가 막 복잡하게 뭐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은 재취업을 고려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여기서 다 오픈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이제 선출직도 고민했었고 또 무슨 이제 어디에 이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여의치 않으니까 뭐 자격증을 따야 되나 그래가지고 기술 뭐 공부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명리학은 제가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못했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뭐 방황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것이 이제 직장 오래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해요. 소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매일 출근이라는 걸 하다가 갑자기 출근할 때가 오고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보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이따가 이제 명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야 사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계시지만 본인 자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출생신고가 늦게 됐는데 위에 이제 뭐 형제 자매도 있었고 원래 아래가 이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뭐 어찌 갔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막둥이 아닌 막둥이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에 이제 생존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위에 형하고 누이가 살아 계신 저하고 이제 남은 사람은 3사람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 길들여지기를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지역에서 명문 목고등학교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때 우리는 이제 비평균화 시절이니까 시험 봐갖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늘 듣는 얘기가 뭐 공부 잘한다, 또 뭐 착하다, 뭐 이런 거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냥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그런 이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없고 이제 형하고 누나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 지시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부모님도 지시를 해, 형이나 누나도 지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수동적이 되고 좀 내향적, 내성적이라 하잖아요. 그냥 착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형.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아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인데 이제 요즘 사람들로 따지면 좀 엮기를 센 거죠. 요즘 사람들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방황의 시간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 잘 못하고 이렇게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군복무도 했고 또 한때는 뭐 경찰도 있었는데 저도 이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이제 전공이 또 이제 사범대 나왔으니까 학교 강단을 썼었고 이제 그런 이력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88년도에 농협중앙회에 공채가 시험이 있는 건 몰랐는데 뭐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그냥 시험만 봤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지금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고졸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고졸부처럼 합격이 됐고 지금 여기서 성적을 밝힐 수 없지만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저는 내가 좀 뭐 머리가 좀 괜찮은가 보다 약간은 이제 어깨뽕이 좀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운이 상당히 따랐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운이 많이 따랐다. 이제 그걸 왜 알게 됐냐 그러면은 제가 2년 후배들 시험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출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전에 이제 행정고시 공부할 때 했던 그 교재 그게 그대로 시험 출제 텍스트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정말 이게 행운이 많이 따랐던 거구나. 내가 그냥 뭐 이게 공부만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그런 거를 느꼈었고 또 이 성격에 대한 부분도 그냥 그냥 좀 길들여졌다고 해야 될까? 그냥 뭐 착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려면 그냥 착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고 그래가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혀 아닌데 좀 잘못 길들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명명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거 다 연관된 내용이에요. 계속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명리학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됐고요. 자 이제 좀 진행을 할게요. 명리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늘이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로서 최종 찍어도 되나요? 예, 찍어도 됩니다. 태어난 연월일시 그 간지를 바탕으로 인간의 명운을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명운인데 예측이라는 거예요. 예측.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명, 살아가면서 변하는 운으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혹시 이제 주식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식도 결국은 예측이거든요. 예측을 잘해야 머니가 돼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예측하는 건데 대부분 상담하면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나의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여기 뭐 다 잊어버리셔도 미래를 예측.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나온 미래는 궁금하잖아요. 자기의 살아온 과거는 알죠. 본인이니까. 그런데 내 미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써졌습니다. 명.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 생년, 월, 일, 시. 생년, 월, 일, 시. 네 가지 사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머니한테 태어나면서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에마이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까 저의 이제 성장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삶을 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이것이 내 인생에서 맞는 길인가? 이렇게 의문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명을 공부해. 내가 타고난,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것이냐.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수정하면 되고 잘 살아왔다 싶으면은 좀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야. 그래서 그걸 아는 게 결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명이고, 자,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변해요. 살아가면서 변한다. 계속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운의 종류는 물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운, 10년 단위로 변하는 게 대운이고, 연, 매년 바뀌는 걸 세운이라고 하는데, 대운, 세운. 그 외에도 실지는 또 뭐 일진 같은 것도 있죠. 일진. 오늘 일진이 어때? 이게 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운.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변한다. 그래서 그러면 나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왜 뭐 공부하고 뭘 노력을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하죠. 사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딱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과가 떨어지겠지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된다고. 그 말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명이 있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뭔가가 된다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걸 노력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이 있어서 점점 변한다. 그러면 이제 명하고 운하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혹시 이제 뭐 화투, 고스톱 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해서 지금 안 한 지가 오래돼갖고 잘 모릅니다만,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화투 패를 보면 몇 글자가 있습니까? 몇 장이 있습니까? 화투가? 하지만이 저 이제 4월 패 주잖아요. 그러면 내 패가 8자가 있어요. 8자. 두 장 보기는 거 말고 8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팔자라는 거예요. 팔자, 명. 이제 화투패 들어온 거 있잖아. 8개. 이것이 명이에요. 네. 내가 보고 있잖아. 명. 근데 운이라는 건 뭐냐? 뒤패. 이게 뒤패 뭐 나올 줄 모르잖아요. 이거 완전히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화투를 고스톱 쳐본 사람 알겠지만 패는 잘 들어왔는데
T패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별별 일 없잖아 이게. 그 패가 뭐냐? 명이라는 거예요. 내 타고난 명. 내가 패를 딱 이거 정해져 있어. 보고 있어. 패가 잘 들어왔네. 근데 열심히 쳤는데 T패가 안 맞으면 별별 일 없잖아요. 그리고 패는 또 시원찮게 들어왔는데 T패가 기가 막히게 잘 맞이네. 이건 그 이제 속된 말로 길이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야 인생 길이야. 길이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패가 조금 또 잘못 들어오고 좀 별별 일 없이 들어와서도 38간 다음땡이 아니어도 뒤에 저 길이가 잘 되면은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패가 명이고 뒤에 길이가 운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네. 이제 명하고 운은 네, 확실히 이해가 너무 이해되죠? 잘 되네요. 너무 잘 되죠? 자, 이제 명운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명운이라는 게 뭐냐? 이제 사주팔자다. 이제 해놨는데 여기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놨죠. 이게 네 가지 기둥 숫자 써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데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사주다. 그래서 기둥자 숫자 써가지고 사주고 팔자는 보니까 천간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8글자예요. 네, 팔자는 8글자. 그래서 사주팔자인데 그것을 바로 명이라고 한다. 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잘 했죠.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갑술 일주인데 갑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번원 써진 건 나예요, 나. 나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연주는 뭐 조상궁, 월주는 부모궁, 그 다음에 일주는 배우자궁, 시주는 자식궁. 이게 구분합니다. 연주는 조상궁, 월주는 부모궁, 일주는 이제 본인 같이 배우자궁, 그 다음에 시주는 자식궁. 그 다음에 여기는 초년, 인생 80년 나왔을 때 한 20살까지, 그 다음에 20살에서 한 40살까지, 40에서 한 60, 그 다음에 60에서 한 80, 4등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위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십성, 십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수인데, 개수가 상징하는 나의 십성이 뭐냐? 여기 정인이고, 여기는 지지. 지지의 십성은 뭐냐? 편인이고. 한문으로 써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문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은데 명리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한문을 잘 모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뭔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게 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은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데 목화토 금수를 오행이라고 해요.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다음에 이제 공감에 살 수 있는데 이 목화토 금수가 도대체 왜 나왔냐? 이거 어디서 이거 만들어진 거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목화토 금수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 태양계라고 있잖아요. 태양계 연관된 행성이 있어요. 행성이 뭐 9개인가 되는데 앞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구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해예요. 그래서 이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여기는 지구하고 너무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는 빼. 그 다음에 그런 문합수가 목, 화, 토, 금, 수 이게 다 이제 별성자 써가지고 별을 뜻하는 거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래서 그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행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래서 거기서 목화토 금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고 이건 명리학에는 정말 중요하고 확실한 정말 의미가 있는 학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궁합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그 별이라는 것이 이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이거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궁합에서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좋은 궁합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 참 신박한 학문이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재미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목화토 금수에서 나왔다. 그 별에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별에서 그래서 색으로 구분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푸른색, 이 강목인데 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화, 동화, 사화. 토성, 그리고 진토, 술토, 기토. 지금 노란색에 해놓은 것은 토. 그 다음에 금인데 이분 사주에서는 금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 지금 이 지장간이라는 이 금이 있는데 원래 금은 흰색이거든요. 흰색인데 흰색을 여기 칠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검은색으로 해놓고 기울여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수인데 수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수 검은색하고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울여 놨는데 흰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성은 흰색이다. 그래서 금, 목화토, 금, 수는 검은색. 그래서 이분 사주는 지금 여기를 좀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데 사주 원국에는 금이 없는 분이죠. 이분은 사실 이분을 지난번에 강의한 분을 여기다가 이제 예시를 좀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분 사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이 없는 사주죠. 목화토 금수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사주도 제가 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주는 화하고 토가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작년 이제 선거하기 전에 거기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주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주,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 사주, 그 다음에 김문수 경쟁했던 이 세 사람을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까지 해가지고 득표율까지 5대 4대 1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당시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에 가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썼어요. 그때 글을 썼고 그리고 2025년도 5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미리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거기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그렇더라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야 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지 그건 누구는 다 못 맞춰 그러는데 그럼 왜 된다고 생각이냐? 그럼 답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사주 프로를 제가 했기 때문에 왜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이 가능하죠.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다음 여기 밑에 보면 이 지장관이라고 있잖아요. 지장관은 이 장자가 20장자인데 여기 지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지 아래 숨어 있는 간자잖아요. 천간.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써진 거 보면 다 천간의 글자예요. 지지 글자가 없고. 지금 요 해수인데 해수 아래에는 이렇게 여기 물자 좀 무각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울계우 그 다음에 친정무 그 다음에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이라서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천간을 뜻한다. 천간. 그러니까 이 지지 안에 천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이 사실이에요. 속마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삼명학에서는 천지인 하늘 땅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 그 인이 말하자면 여기가 하늘 여기가 땅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분의 속마음을 보면 지장간에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지장간까지를 얘기해가지고 사주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진짜 실력이 있는 거고 그 정도까지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법업 수준까지 되기는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이고 이제 운인데 이 운에서는 아까 이게 지금 10년 대운이거든요. 대운. 이 지금 37세는 거는 37세 우리 나이 만 나이가 아니고 37세부터 46세까지가 여기 경신 대운. 경신 대운이고 10성은 편관이다. 경신 대운. 그 다음 여기는 47세부터 56세까지. 그래서 신유대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10년짜리인데 많은데 이분 나이대를 감안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경신대운, 신유대운, 인술대운, 개해대운 이게 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이 있고 내 타고난 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정해졌지만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운을 표시해놨고 대운 중에서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대운이 이제 이분 나이대를 감안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팁을 좀 여기 지금 이 가로에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한 달 기준 했을 때 이 기운이 여기 지금 신금인데 신금의 기운이 9일, 그 다음에 정화의 기운이 3일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술토의 기운이 16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처음에 여기는 조상꿈, 여기는 부모꿈, 여기는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고 자식꿈, 그 다음에 초년, 청년, 그 다음에 중년, 표현하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년이라고 하는데 중년, 청장년, 중년, 말년. 그래서 이 나이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타고난 명은 이렇고 운은 이렇다. 그럼 이제 명리학을 분석을 해볼게요. 명리학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면 삼명학, 여기는 자평학 있죠. 이거는 국법이고 실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삼명학이 발전했는데 여기는 중심 행성이 태양계가 아니고 목성이 있다. 목성이 지구보다 지름이 한 11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목성은 중심이었고 감명의 기준이 연본일주, 연이 중심이었어. 연이 중심. 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주를 보는 이런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입퇴 언제 임신했냐 임신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입퇴월까지 그래서 생년월일씩만 본 게 아니고 입퇴월까지 봐가지고 5주를 봤어 그 당시에는. 여기서는 연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봐도 된다. 궁합도 안 본다. 그런 말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 연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몇 살 차이 그러면은 이게 뭐 궁합이 좋은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게 거기서 이 연본 일주일 나온 거예요. 연을 중심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은 연이 중심이 아니고 일이 중심이에요. 일간. 그래서 현재는 배우자하고 궁합을 볼 때 일을 중심으로 봐요. 저도 거의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연도 보기는 보죠. 그러나 일에 더 비중을 둔다는 거고 핵심 이론이 보면은 나붐오행이라고 해가지고 나붐오행은 뭐냐 그러면은 본인 그 60갑자별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붐오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녹음 동록 연간 연의 위에 글자 그다음 명은 연의 밑에 지중해 연간 연지 동록 그다음에 명 그다음 몸 쓸잖아요. 나봄이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삼명학의 방법인데 현대는 이제 자평명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송나라 이후에 생겼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태양 중심이고 일간 위주고 입퇴월은 배제, 입퇴월은 안 본다. 그래서 생년, 월, 일, 시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원령을 중시한다. 원령 이해가 좀 어려운데 밑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령을 중시하고 천간에서는 생극재화를 보고 지지는 흉충해합을 본다. 근데 이게 제가 그 동영상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거 틀린 경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던데 보니까 천간은 생극재화하고 지지는 형축해합인데 이걸 막 마음대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이거 보면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천간은 생극재화를 보고 지지는 형충해합을 본다. 그 다음에 뭐 먼 살 있잖아요. 살. 이때는 요 삼명학에서는 살을 중시했는데 현재 자평명리학에서는 살은 좀 가볍게 본다. 경시.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긴 보는데 예를 들면 뭐 아따 도화살이 있네요. 근데 이 도화살 그래요. 도화살도 보긴 보죠. 근데 지금은 사주 원국을 더 중시를 하고 신살은 참고적으로 좀 보충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기장가. 그리고 시비운선이라는 게 발달했다. 그래서 현재의 명리학은 이걸 중심으로 한다는 자평 명리학을. 그러니까 몇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가 지금은 딱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것만 이렇게 과거 때는 이걸로 보고 연본으로 봤는데 지금은 연본이 아니고 일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궁합을 볼 때 연으로 보기보다는 일간, 일에 대한 궁합. 참 궁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상담사를 하다가 뭐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상담사도 하고 있어요. 주로 주말에 상담하고 평일은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뭐 나이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딱 봐도 제가 이제 6학년이잖아요. 7학년까지는 안 됐고 5학년이면 좀 나이가 이제 6학년인데 제일 상담하는 것이 부부 배우자 상담. 배우자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만큼 배우자가 인생 사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좀 또 어떻게 보면 온전한 부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이제 겉보기에는 온전하게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애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꼭 궁합을 봐라. 그리고 나이대까지 있으면 자식들 결혼할 때 꼭 궁합을 보세요. 궁합은 재미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궁합을 꼭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자식. 요새는 애들이 결혼을 잘 안 하니까 우리 애기 언제나 결혼하겠는가 좀 봐주시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금 젊은 뭐 중고등학생이나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 적성이 뭐냐 이런 거 본 경우 있었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 그래서 뭐니가 언제 생기냐. 나 돈 언제 생겨? 언제나 돈 좀 벌고 있어야 좀 봐주시야. 이런 이제 그런 게 좀 많았다. 여기 지금 이건 뭐 여기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가 지금 이론이거든요. 이론 끝나고 실전 사주는 이제 좀 쉬었다가 하시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간지라는 것은 동이족이 우리 선조입니다. 동이족이 건두간 상나라 갑골문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에 동양과 오행이 합쳐져서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태조 원년 1392년에 음양과 과거 시험에서 음양과가 편성되면서 과거 시험을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격국이나 용신이나 대운에서의 불발점이고 그 다음에 원령제 그중에서 또 이 용신이라는 건 타고난 재능과 잔재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서 직업, 내가 뭔 직업을 가질 거냐, 직업 성향이라든가 잠재적인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용신을 알아야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앞에 그 기초적인 거 그런 정도만 이건 이 정도 알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을 마무리. 혹시 이론 강의 중에서 질문 있습니까? 일단 그럼 넘어가고 좀 쉬었다가 저 실전 사업 하시기요. 네. 원래 2시부터 이렇게 쉬려고 했는데 5분이 조금 지체돼서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식성이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합이 되냐고 다르겠죠. 조금 이제 세금적으로, 평균적으로 식성에 대해서 좀 잠깐 다른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려워하시니까. 이 뭐냐는 겁니까? 그 뜻, 뭐 편인이 들어가면 좀 정인이 들어가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전 사주 할 때가 나오는데 실전 사주 할 때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알아가면 어렵고 일단 비견급제 비급하고 네, 비급. 그 다음에 식재관인 식신상관을 식상이라고 약그래가 식상. 식신상관. 그 다음에 재성, 편재, 정재, 단성, 현관, 정관, 인성, 현인, 정인 있다 이렇게 크 부류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겁이 있고 식재관이 다섯 가지잖아요. 합하면. 근데 그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한문만 하면 개념이 이해가 되거든요. 한문만 하면 편자가 치우칠 편, 인이 도장이. 그래서 한문이 중요한 거예요. 정의는 정자가 바를 정자고. 그러니까 내가 한문을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뭐 다는 몰라도 쉽게 써요. 그다음에 발전, 인은 도장이. 그러면 인의상정하는 게 또 뭐냐, 편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그것은 이제 또 그 어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풀이의 해석. 네. 그러니까 저 우리 지금 그 얘기 안 했는데 AI 그 챗봇도 있고 재미나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 요새는 다 치면 나와. 그러니까 근데 내가 무슨 뭐 돈 주고 보냐 이런 말도 제가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이 학문적인 게 지식적인 거 그것도 딱 정확히 안 나와. 이런 뭐 얘기가 있다 이 정도는 아까 해봤거든요. 풀이가 안 돼요. 이게 또 중요한 것은 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거다. 뭐 식신이든 이런 것들이 연월일수 어떤 연월일시에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또 그렇죠. 달라져요. 달라져서 그렇게 풀이가 어려워요. 풀이가 어려운 거지. 사실 뭐 이론적인 것은 뭐 한문만 좀 알면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학문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개념 정도를 하면 대략 이렇게 감이 오는데 그거 더 깊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이게 개념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개념만 잡으면 그 나머지는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 누군가를 통해서 뭐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개념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뭐 유튜브 듣고 이럴 때는 막 중구난방이야 막 이런 저번에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게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자격증 취득하면서 이제 이 체계적인 지식을 정리를 하고 그것 또한 그 교수님이 쓴 거기 때문에 내 의견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나는 여기는 그냥 못 보고 뺏긴 게 아니고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는 이제 보고 이제 한 것도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 의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목성 중심과 태양 중심이 태양 중심은 태양계를 알 수 있는데 생명학에서의 목성 중심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태양계 이론이 안 나왔어요. 태양계 이론이 아직 안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이 발전해 오면서 뭐 천동설, 지동설 있었듯이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이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목성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 VIP 나오기 전이니까. 그 일주일 안에서 나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 중간에 있는 게 나고 지지 쪽에 있는 게 배우자라고 해서 그것도 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지가 무슨 술토다 그러면은 술토가 다 배우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컸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사주 원국이라는데 사주 원국에 있는 거는 그거대로 받아들이고 단지 관계. 그러니까 궁합을 볼 때요.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뭐 배웠습니까? 너, 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배웠잖아요. 영훈님 돌아가시나요? 그렇게 이렇게 둘이 궁합을 보면 너, 나, 너의 사주, 나의 사주 가셔요. 배우자가 어떻게 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건 다 빼버리고 궁합만 봐. 이미 틀리지. 그게 핵심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나, 우리. 너, 나가 있고 우리가 있어. 잠시만요. 좀 전에 이렇게 다 지금 여기 그 우리 토크까지 나가버려가지고 잠깐 쉬는 타임을 딱 정리를 안 해서 네 이제부터는 안 나가요. 예.
아, 이거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다 나갔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한 달간은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다시 수정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수정을 좀 해야 할 때도 있고 수정하실 때는 저 한번 여쭤봐도 딱 나가요. 그 이제 사주를 보면은 뭐 몇 년에도 며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1년이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늦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실제 출생률을 해야지. 금년 상관없지. 근데 예를 들어 그걸 몰라. 실제는 몰라? 예, 몇 년은 아는, 거기까지는 아는데, 이제 뭐, 언제 태어났냐. 밤에, 예, 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데 보통 이제 우리가 24시간이니까 12지니까 2시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좀 최대한 추정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침에 옛날에는 그 시간을 정확히 안 봐놓으니까 돼지 저 밥줄 시간이 났더라 이랬잖아 하더만 돼지 밥줄 시간이 났더라 그러면 돼지 밥줄 시간이 계절별로 달라요. 낮하고 밤하고 이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일출 시간하고 일몰 시간을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유출을 했어요. 그렇게 나온 경우에는. 그리고 그래도 그건 모른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 정치인이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해보고 해가지고 근접할 시간을 찾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사주를 했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뭐 무지하게만 해. 그리고 이게 또 실제 생년은 이재명 대통령이 63년생이잖아. 조문혁씨는 64년생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저 학번은 같은 8학번인데 그때는 출생해가지고 바로 출생해고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대충 그래가지고 자기 본 나이보다 더 된 사람도 있고 늦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저기 떠 있는 거 가지고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시는 아무 데도 없어. 시가 안 나와. 그러면 나이대가 뭡니까? 말년이잖아 이제 나이대가. 그러면 이 시가 중요한데 시를 추정을 해야 하는데 시를 몰라.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온다 했나? 어디 지금 들어가셔야 돼서. 우리 대표님 오실 거예요. 예.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어려웠던 것이 이제 아까 세 사람 봤다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63년생인데 줌용례가 64년생으로 돼 있고 김혜경 여사는 66년생인데 줌용례가 67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가 51년생이던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적어 있잖아요. 선출직 나오려면은 배우자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배우자. 그렇게 선출직 나와가지고 봐달라고 그러면은 배우자 같이 갖고 오라고. 혼자만 갖고 이거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근데 요 배우자가 좋은 사람은 이런 거요. 일하고 돼 있으면 2가 되는데 이게 좋으면은 3도 되고 10도 되고 이렇게 늘어가는 거고 이게 안 좋잖아요. 1도 안 돼. 깜깜한 거 가지고. 띠 이야기 하잖아요. 뭐 배우자끼리 그것도 진짜 뭐 있나요? 아까 무슨 띠 말씀드렸잖아요. 닭띠 있죠, 개띠 이게 안 있죠. 맞는다. 있어요. 그거 있는데 지금은 궁합을 볼 때 그거는 조금 가볍게 본다. 이제는 그 연본 일조를 과거에는 그거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연보다는 일 위주로 일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가 사주 카페나 이런 데가 아니고 우리 서울주동 강사님은 이 철학 강의의 하나의 심리 상담인데 이거를 명리학과 어떻게 연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까 같이 지금 사주를 넣은 건데